예,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바로 대학 주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한번 이해하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정자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내에서 사면은 책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선택할 여지도 없이 우리는 주자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대학을 보는 것이지 주자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자 해석이. 다만 이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참고의 글일 뿐이지 이것을 그 해석을 전적으로 누구 해석이 그 어떤 것만 일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들이 조선 500년 동안 사대부들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올가맨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로서 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조선의 사대부들은 전부 다 이걸 그렇게 빠졌는가. 네. 그럴 만한 또 가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각, 현대의 시각에서 보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또 비판의 대상도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글을 공부해야지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막 무조건 비판한다는 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덮어두고 시험한 것은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정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자는 앞 뒤에 있는 원래 자, 공자, 노자, 맹자, 이렇게 주자 이런 거는 후세 사람이 높이 존칭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또 자자를 또 붙였어요. 이거는 막 진짜 극존칭이죠. 공자한테도 이러질 않았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한 것은 중국 사람이죠. 조선 시대 여기 그에 터럭 하나도 이 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자체가 정자는 정의천 선생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냥 뭐 정자로 하면 한 번만 쓰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쓰이는 이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거 지나친 거죠. 대학은 우리가 이제 해석에 대해서 가급적인 여러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고 끊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공시지유서다. 그러면 이 공시가 느낌은상 공자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도 공시하면 안 되죠. 차라리 공자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시는 약간 하대거든요. 자에 비해서. 아니 왜 공자를 하대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지유서로서 해석할 필요 없죠. 초학자가 입덕지 분야라. 이것도 네 글자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구예요. 하나의 구.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각연, 고인유약의 차제자 이렇게 옛날 사람이 공부하는 순서를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편의 존재 때문에 홀로 이 편의 존재로 힘입은 것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가 다음 순서로 글을 읽고 학자는 반드시 이로부터 말미암아 배울 것 같으면 서호는 일종의 바라다. 희망사항이에요. 극기불차 어긋나지 않는 것에 가까워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순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은 바로 정자에 의해서 제기가 돼가지고 주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서라고 그러죠. 사서. 자, 이 사서라는 말은 그러면은 송나라 이전에는 쓰이지 않은 용어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지학의 관점에서 중국 사람들은 사서란 말을 원래가 송나라 이전에는 쓰인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은 얘기의 하나의 편지에 들어갔던 거예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편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송대에 부각되어진 거예요. 그 책이 새롭게. 그래서 발췌를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대 이전에는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의 가치가 그렇게 없었어요. 이게 일약 송대에 이뤄가지고 부각되어지고, 자, 우리가 논맹을 그러죠. 여기서도 논맹이라는 말 있죠. 전국 시대에는 논맹이라는 말조차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자와 맹자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책에. 그것은 굉장한 후대에 나타난 거예요. 거의 송대에 굳혀진 거예요. 논맹이니 공명이니 이런 것들은. 예. 왜냐하면은 공자는 전국 시대에 하늘처럼 섬겼던 사람이고 맹자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변론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맹자가 한대의 양자에 의해서 가치가 조금 발견됐지만 실질적으로 한태지에 의해서도 제기가 되고 송대에 완전히 맹자가 어떻게 보면은 현자로서 성현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도 공부를 하면서 이 글을 이해를 해야지 이 글이 무조건 자 옳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송대 이후에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지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정자가 왜 앞에 나왔냐면은 우리가 주자학은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정이천에 의해서 거의 기반이 닦여놓은 학설이에요. 주자는 그것을 전부 다 편집하고 자기 거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이천이 없었다면은 주자학이라든가 성리학은 만들어 놓기가 힘들었을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학의 도는 이 대학은 그 태학으로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자, 신민에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선에 끝이는 데 있고, 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명덕이 뭔지, 신민이 뭔지, 지선이 뭔지. 예. 본래의 글에는 신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이천 선생이 신민이 맞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요. 뒤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민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다만 왕양명이나 일본 학자들은 신민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무슨 여기서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전의 어떤 뜻이라든가 해석을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명덕이라는 말이 정말 뭐냐? 서전에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명덕이라니 신민이니 이런 말들은 원래 이렇게 명덕의 반대로는 혼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덕. 하나라가 혼덕에 빠져서 혼덕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혼덕해서 그러니까 하나라 거림금이 혼덕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요거하고 서로 대칭되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명덕을 이해하면 됩니다. 혼덕, 어지러운 덕 이런 소리죠. 어두운 덕, 이거는 밝은 덕. 덕이 과연 명덕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명이 뭐냐 이거죠. 명이. 명은 지혜의 지, 이해하는 거, 파악하는 거, 지식이에요, 지식. 이해한다 이 소리예요. 깨닫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단어도 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중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명이 어떤 의도로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학 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결국은 사서삼경을 다 읽고 나서 다시 그때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뭐 초벌구이로 가는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선nhập해보는 느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앞으로 명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명덕을 밝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알아야 되는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공부. 예, 첫 시작에 공부해. 공부하자면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육아는 항상 자나 깨나 공부. 예, 시작에 공부예요, 공부. 예. 공부가 깨닫는 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깨닫는 거로. 예. 자, 그러면 주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보기로 하죠. 정자가로되 치는 마땅히 신으로 져야 된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대학은 대인이 배우던 것이요. 대인이라는 건 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5살 보통 15살 되면은 배우는 거죠. 예. 어른이 15살의 어른이 배우는 건데 예. 이거 거의 귀족 계급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나 정자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정말 그랬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책 자체의 그 뭐랄까 그 존재의 그 가치라든가 그것이 후세에 밝혀지기로는 거의 이것이 그 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책이다. 이것이 한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편집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해요. 여기 중간에 그 증자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증자가 공자가 말한 것을 증자가 기술했다. 그리고 증자가 말한 것을 기술한 것을 증자의 제자들이 쭉 거기다가 또 조문을 붙였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강이라고 그러고 삼강 나중에 이제 8조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그래서 대학은 3강 8조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의 이제 사고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명은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자가 붙으면 동사가 돼요. 자, 명덕은 이제 이게 이제 대학에서 뭐랄까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명덕이라고 하는 주자의 해석이에요. 명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얻어서 예. 우리가 서문에서 그랬죠. 천이 막불여지 인의예지 지성 하늘이 인의예지의 성을 주지 아니치 아니어보면 예. 그게 바로 명덕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허령불매하야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용어를 딱 쓴 거예요. 예. 허하고 신령스럽지만 그러니까 비어있다 이 소리예요. 비어있는데 영험해서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허령 속에 불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령하면은 그냥 빈 것으로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기에는 알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알매. 그 지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 것이다. 예. 아, 이거 뭐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나가는 게 인지 소득어 천이 허령불매하야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여기서 이거는 최고. 예. 이거는 이게 용인 거예요. 예. 채용의 요 같은 설이. 자, 그러면 명덕은 그러니까 인지소득어 천이 허령불매하야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고 했는데 주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정말로 이럴 뜻일까? 논어나 맹자에 읽어보면은 허라는 말, 령이라는 말이 거의 쓰여진 적이 없어요.
논어에 보면 허라는 글자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다분히 도가의 용어예요. 도가의 용어. 도가의 용어라는 뜻이에요. 도가의 용어. 그러니까 주자가 이와 같은 말을 쓴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해석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 이면에는 그 수나라 이후에 위진 시대 이후서부터 수나라 당나라 때 이미 불교가 굉장히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송에 이르러서 당나라와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지식인들이 거의 선불교에 매몰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선불교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선불교. 선불교. 선불교를 대안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인들로 하여금 우리 육아에도 이와 같은 것이 원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불교도 불교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고대의 육아적인 것으로서 재편집을 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선불가가 당나라와 송나라의 아주 굉장히 전성기를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가나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불립문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불교의 교리 같은 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송 때는 굉장히 이 이후에는 중국 불교가 거의 쇠락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불교 하면 다 당송 시대에 6조 이후에 그 승려들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명청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가나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에서도 얘기하는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빠졌다. 말장난. 누가 말장난을 잘하느냐? 마치 그걸 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가나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육조의 그 해능에 의해서 중국 불교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죠? 당나라 때 현장 법사가 그 불경을 가져오면서 인도에서 불경을 전부 다 한역을 하면서 중국 불교화 시켰다. 중국 불교화 시켰다. 우리는 중국 불교를 또 갖다가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이론이 틀렸느냐? 틀린 거는 아니에요. 원래 다만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은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말 쓰죠.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죠. 덕이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지도자들이 밝은 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밝은 판단력, 옳은 판단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원래 고문에는 맞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송사 재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정치의 통치에 있어서. 시시비를 가려주는 거. 그것을 누가 가려주느냐.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는 사람이 송사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소도거천의 허령불명 이구중년 완전히 그러면은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와 같은 그것을 본질로 몰고 나간 거예요. 주자는 항상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한 극한의 본질적으로 항상 설명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뜻이 가지고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 명덕을 관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저도 물론 얼마든지 저도 예,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주자학의 뇌예요, 뇌. 이거 옛날 이 뇌라는 말도 예전에 썼어요. 두뇌예요, 두뇌. 모든 것은 여기서 발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 이것도 그 이면에는 주역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했죠. 주역에서 괴하고 관계가 있는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잔주 같은 거를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모든 중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사에 응한다. 맹자고를 써요. 만물이 개비여 아이니라.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한테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을 맹자가 했어요. 바로 그런 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글을 쓴 거죠. 이 자체는 정말 멋진 글이에요. 이 하나로서는. 그러나 본래 서전에서 말하는 명덕,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고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주변에 선한 일을 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명덕이죠.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 이거는 그와 같은 것을 원래 명덕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자는 누구나다. 여기서 이는 누구나 다죠. 예. 임금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그 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예, 보셔야 됩니다. 다만 자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그 성품이라고 그러면 명덕은 주자에 의하면은 심으로서 말한 것이냐 성으로서 얘기했느냐 이게 또 조선시대 문제가 돼요. 명덕이 이냐 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시면은 그때 공부하는 거로 하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다만 원래는 이런데 기품소구 이거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그 장구 서문에 나오잖아요. 예. 기질지품이 혹불능제 있어요. 기질의 그 타고난 그 성품이 사람마다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기질의 사람들은 구애받고 또 후천적으로 이 욕심에 가리게 되면 자 이거는 기품 소구는 뭐죠? 선천적인 거죠. 예. 인욕 소패는 뭐죠?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거. 급하니까 마음이 후천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때따라 어두워질 수가 있다. 예, 때따라 어두워질 수가 있다. 예, 여기서도 자 이렇게 깊은 소구 네 글자 인욕 소패 유시온 이렇게 그냥 크게 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한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림잡아서 이렇게 네 글자씩 그냥 끊고 넘어가세요. 그럼즉 본체지명은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다. 본체지명은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다. 와, 정말 해석 자체는 굉장히 멋있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품소구와 인욕소패를 또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예. 본래는 이렇다 하더라도 고로 학자는 이게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예. 굉장히 잘 쓴 거예요. 학자는 마땅히 그 바라는 바로 인해서 드디어 밝혀나간다. 밝혀나가서 복기쳐야 돼. 이것도 굉장한 글이에요. 네. 바라는 바가 뭐죠?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자는 공부하는 단서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바. 바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의 문제와 인욕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두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강해.
어떤 사람은 시시비비를 잘 따져. 어떤 사람은 예의에 밝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인해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해. 그거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어떤 그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에 바라는 바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하는 점에 따라서 밝혀나간다. 이거 여러분 제가 중경서 독법 강의하면서 많이 썼던 말이죠. 자, 수증치지라는 말 생각을 해보세요. 수증이 치지. 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한다.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문제. 이 말은 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거는 참 멋지다. 뭐 이런 말은 뭐 깊음 속어 있는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복기초라는 말. 앞에서는 복기성이라고 그랬죠. 초 대신 하늘이 준 성에 의해서. 예. 인지소득어 천. 이게 뭐죠? 예. 성이죠, 성. 이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처음에 얻은 것,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장자가 쓴 말이에요. 장자에 보면은 복기초라는 말 나와요. 장자는 육아에서는 그 도가 쪽으로 해가지고 그 허무주의로 막 몰아세우고 그러는데, 예, 장자는 나중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예. 장자는 참 굉장한 그 변증론, 장자를 해서 변증, 요즘 말하면 변증론, 수사학, 글 쓰는 방법,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변증 논리와 수사학.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인간의 어떠한 그 정신이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여기에 요 한마디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조선시대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단골 메뉴예요. 이게 단골 메뉴. 자, 그 허령불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 정의천 선생의 그 사잠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잠은 뭐냐면은 공자가 인을 그 아내한테 인을 말할 때 그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극기복례라고 했을 때 그 네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보는 거에 정의책이 뭐라면 심해보노하니 은물무적이라. 심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는 어조사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해보노하니 은물무적이라. 예.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여러분 다 아시죠? 물에 응하는데 자취가 없다. 그렇죠. 마음이라는 건 자취가 없잖아요. 조지유효하니 시위지측이라. 그런데 잡는데, 그 마음을 잡는 데에 요체가 있으니 뭐냐면은 결국은 보는 게래, 보는 거. 우리가 보는 순간 마음이 뺏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폐교전하면 앞에서 가리게 되면은 패단이 나쁜 게 눈앞에 가리게 되면 그 가운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마음이 그 가운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제지함으로써 안을 편하게 한다. 극기복례하면 오래되면 성실해진다. 아주 예전에 이거는 거의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글이었어요. 이 시잠, 언잠, 동잠, 뭐 청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다 그 무조건 그 경서 다음으로 그냥 외우는 글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심히 본원이 응물무적이다. 여기에서 그 허령불매라는 말이 이렇게 약간 모티브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또 허령불매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불교에서 그 쓰이는 용어인데,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건 다음 기회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예. 자, 신자는 옛 구습들을 바꾸는 것이다. 혁이란 건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 하나에도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혁이라는 말 대신에 옛 것을 고치는 거다, 바꾸다 이렇게 개자를 쓸 수 있는데 혁이라면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역에 혁이라는 괴가 있어요, 여러분. 자, 말하자면 이미 그 명덕을 밝히면 또 마땅히 사람들한테 미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잘못된, 오래전에 물들은 나쁜 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렴지요, 추이급인, 명기명덕 이렇게 네 자식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그 조사 같은 거예요. 어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것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자, 주자가 대학 서문에서 뭐라 그랬죠? 수기 치인지도라 그랬어요. 수기, 명기명덕.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닦는 거. 치인, 이게 치인이에요. 네. 공자의 말로 하면은 이게 충이에요, 충. 네. 이게 일종의 서라고 하는, 네. 갑자기 서자가 생각이 안 나네. 서예요, 충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면 저절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와 같은 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반드시 사람한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이게 바로 신민이죠. 지자는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서 필지엇이 불천지,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머무르는 거죠. 다른 데로 머물렀다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지가 아니죠. 지서는 살이 당연의 극이다. 살이 당연의 극치다, 극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살이 당연. 자, 이와 같은 이런 말투는, 이와 같은 말투, 어법 이런 거는 주자 이전에 당나라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유학이 나오면서 새롭게 조성되어진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글을 보면은 이게 어느 시대 글이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보통 글들을 보면은 이거는 주자 이전에 어느 정도 글이고 이 가운데는 도가의 사상이라든가 불가의 사상이라든가 학자들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았구나. 또는 제자백과에 누구 영향을 받은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돼. 그러니까 당송 이후에, 그 금원 4대가는 송나라 이후의 글이잖아요. 금원 4대가는 필연적으로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금원 4대가는 어떤 책이 있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주자 철학의 모티브를 가지고서 황제의 내경을 새롭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원 4대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명리라든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명리. 이거는 송나라 이전에는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개념은. 그런데 경학전서 첫 번째가 뭐죠? 정충력이 바로 명리잖아요. 이치를 밝혀라. 이게 이치가 뭐냐, 이게. 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성리학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이 당연지. 사리에 당연한 거다. 이거 다 명리예요, 명리.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선도. 착해지려면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순수하고 투박해. 그건 우리가 좋게 말하는 거죠. 지극한서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명덕에서 명은 바로 공부거든요. 사리의 당연한 이치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극치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하자면 명명덕 신민을 마땅히 지선의 장소에서 끝에서 옮기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여기서도 보세요. 무릇 천리지극. 반드시
천리의 요렇게 부자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도 혹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그냥 허사예요. 뜻이 없어요. 근데 왜 쓰느냐? 진천리지 그게도 됩니다. 그런데 말과 말 사이에 약간 제가 봤을 때 윤활유 작용을 해요. 진기 천리지극 해도 되고 진무 천리지극 해도 돼요. 또는 진천리지극 해도 됩니다. 다만 부자가 있음으로 해서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뜻이 없어요. 천리에 여기서도 극이 있죠. 이거 살이 당연히 또 뭐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자체가 주자학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자학적. 예. 이게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거죠. 거기에 한 털럭의 인욕에 사사로움도 없게 하는 것이다. 천리의 극을 다하고 한 털럭의 인욕에 사사로움도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강령이다. 근데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야 멋지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털럭의 인욕에 사사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고 속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죠? 추위급이라는 건 일종의 애타 정신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까? 자기하고 다르면은 주자 철학과 다른 길을 가면은 사문난적으로 하고 당론이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반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주자의 글을 공부를 하다 보면 숨이 막히죠. 숨이 막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지선으로 과연 돼 있는가? 그러면 이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바탕을 둬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맹자예요. 맹자의 성선설. 성선에 기반을 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천리의 극을 다 해야 되고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굉장히 말은 좋은데 실천 윤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무슨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예. 순자 같은 경우 성악설이라고 해서도 그것도 나쁘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양재원 같은 사람은 선악 혼재설을 또 주장한 분도 있어요. 선과 악을. 공자는 인간의 성이 선하다 악이다 그런 개념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후세의 유가들은 뭐냐면 공자가 말하지 않은 것은 않고 맹자가 말한 것은 맹자는 전국시대의 난리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 공자도 결국은 성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가 않아요. 공자는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이렇게 규명한 적이 없어요. 예,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첫 장인데 너무 주제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말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인욕지사, 천리지극, 예, 여기 당연지, 극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성리학적인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깊이 물들어 이렇게 물려 빠져들어가 보면은 갑론을박에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조금 명덕 신민을 사람들한테 새롭게 한다 뜻도 있지만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자 해석대로 하면 국민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예, 본래의 뜻은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각자의 명덕을 밝히게 하는 게 신민이지만 솔직히 해서 현실 정치 세계에서 그랬습니까?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적게 해주는 게
친민이죠. 세금을 적게 주고 살기 편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친민이죠. 예, 그런 뜻에서 보면 친민이 현실성이 더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너무 이렇게 그 주자가 말하는 그 고차원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념주의적인 해석 방식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모든 것이 실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 노동을 감면해주고 때에 맞춰서 농사철에 맞춰서 국민들을 부릴 때도 농사철에는 부리지 않는 거예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전부 다 백성을 그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친민이죠. 근데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일들이 주자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인 뭐 말이 좋아서 형이상학이죠. 그렇게 변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인식론에 있어서 주자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중국의 어떤 학자가 그 기술한 것처럼 저도 그 상한론 독법에서 그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를 떠나서 이 사이 논리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찍이 이를 떠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는 너무나 이치만 얘기를 한 거예요. 명덕을 구체적인 것, 어떠한 역사에서 나타난 어떠한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추상적인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주자 철학을 우리가 성리학이라 하면 의리학.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고대 사회에 맞는 용어고 맞는 그와 같은 해석이고 오늘날 시대에는 그와 같은 해석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자 철학은 언제든지 사람이 읽어도 뜻으로서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정작 우리가 고대 사람이 그 원래의 뜻에 가지고 보면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자 철학은 일종의 의리학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기도 한 반면에 이 문제점을 이미 초기에 이미 간파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원래의 뜻에 맞춰서 본문의 뜻에 맞춰서 해석하는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주자 철학에 의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참신하고 그 쉬운 뜻이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저도 조금 의욕이 앞서고 마음에서는 그냥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여러분도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40분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시간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